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벌써 20년은 더 된 이야기다. 내가 살던 마을은 태평양 연안의 어촌으로 엄청난 시골이다. 해안선에 접해서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져 있고 바다의 반대쪽은 바로 산이다. 그 산등성이에 따개비처럼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촌락이 있다. 아침에는 바다 쪽에서 뜨니 해가 일찍 떴고 반대로 저녁이 되면 산에 가려져서 일찌감치 어두워진다. 그런 마을에서 나는 자랐다. 그런 마을의 초등학교라서 전교생은 내가 다니던 때에는 100명 남짓이었다. 지금은 20명도 되지 않아서 근시일 내에 다른 학교와 통폐합된다고 한다. 우리 학년은 20명. 당연하게도 모두가 한 반이었다. 모두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소꿉친구들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하룻밤을 자는 숙박학습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이듬해에 있을 수학여행의 예행연습이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들은 학교에서 잔다고 하는 비일상적인 즐거움에 들떠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준비 후 오후 3시에 다시 등교. 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시행한 후 취침. 일요일 점심에는 해산이라는 스케줄이었다. 우리들은 어쩐 일인지 카레와 야키소바라는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메뉴로 저녁을 마치고 전부 모여 피구를 하며 숙박학습을 만끽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스케줄대로 담력시험을 하게 된다. 2명이 한 조가 되어 학교 바깥을 돌고 돌아오는 것뿐. 그 뒤에 불꽃놀이를 하고 취침에 들어가는 예정이었다. 고작 학교 바깥을 돈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이 학교는 당시에 지은 지 70년을 자랑하는 목조 건물로 상당히 낡았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입지 조건 때문에 오전이 지나면 학교로는 해가 들지를 않아 산 방면에 있는 교사의 뒤쪽, 즉 뒤뜰은 대낮에도 어둡고 습해서 꽤 으스스했다. 특히 뒤뜰에는 언제 지어진지도 모를 모누리스 같은 시멘트로 된 조형물들에 손자국이 무수히 찍혀있고 어디서 기증한 건지 모르지만 비상구 표시의 사람 모양과 흡사한 석상이 자리 잡고 있어 대낮에도 지나가기 싫은 곳이었다. 그리고 조형물들은 타임캡슐이라는데 진위는 나도 모르겠다. 게다가 우리 학교는 예전에 공동묘지를 밀고 지어졌다는 소문이 있어 담력시험에는 적격인 장소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봐야 나도 벌써 5학년이다. 특히 사내 놈들은 제잘되는 계집아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서 불꽃놀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들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문득 생각난 계획을 위해 말썽쟁이 나오토와 시게루 둘을 불렀다. 야, 귀신 있다고 거짓말 쳐보지 않을래? 왜냐하면 반에 혼자서 영감이 있는 척하는 한 명, 요코라는 여자아이. 평소에도 분신사바라든가 흑마술이라며 여자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위가 짜증났기 때문이다. 계획은 이렇다. 우선 먼저 출발한 나오토가 같이 가는 여자애에게 뜬금없이 귀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다음에 출발할 내가 좀 더 자세하게 귀신의 모습을 짝이 된 요코에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시게루가 요란을 떨면서 귀신이다! 하고 소동을 피우며 돌아온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할 때 요코가 거기에 편승해 봤다나 있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인데 귀신이 어딨냐? 하며 폭로하자는 것. 그래봤자 5학년짜리가 생각한 계획이라 누가 파고든다면 처음부터 거짓인 게 들통나겠지만 나름대로 신빙성을 높이려고
귀신의 모습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만들기로 한다. 처음에 나온 것은 단발머리에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마루코는 9살의 마루코 같고 화장실의 하나코의 이미지 그 자체라서 제외. 너무 아니한 설정이다. 다음은 파란 원피스에 양갈래 머리를 한 여자애. 이것도 천공의 성 라퓨타의 시타 냄새가 났지만 마루코보다는 나을 것 같아 결국 검은 원피스에 양갈래 머리의 여자애로 가기로 결정했다. 서로가 귀신의 이미지를 공유한 후 계속 함께 있다간 뒤에서 입을 맞추는 것으로 의심받을 게 뻔하니 셋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담력시험 차례를 기다리게 된다. 나오토의 차례. 살짝 눈짓을 주고받고 나오토 팀을 보낸다. 5분 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오는 나오토 팀. 제대로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나중에 물어보니 길이 생각 외로 너무 무서워서 전혀 암시조차도 못했다는 것 같다. 쓸모없는 녀석이다. 다음은 나와 요코 팀. 두고 봐라 요코. 네가 가짜 영감소녀라는 걸 백일하에 까발려주마. 물론 한밤중이었지만. 천천히 학교 밖을 돈다. 뒤뜰은 역시나 으스스하다. 모노리스처럼 늘어서 있는 조형물들과 성별도 목적도 모를 석상이 손전등 불빛 앞에 떠오른다. 요코도 영감소녀 주제에 무서운지 귀신의 귀자도 꺼내지 않는다. 뒤뜰을 지나 운동장에 그네가 보일 때쯤 나는 천천히 요코에게 말을 건다. 저 그네의 사람이. 그러다가 요코를 돌아보면서 야, 저거 누구냐? 저런 사람 있었어? 다시 앞을 보면서 없네. 뭐야 지금 그거. 내가 봐도 굉장한 연기력이다. 요코의 반응을 살핀다. 못생긴 실눈이 파르르 떨리나 싶더니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리기 시작한다. 솔직히 이때 요코의 얼굴과 목소리가 훨씬 더 무서웠다. 기다려! 라고 말할 새도 없이 죽어라 달아나는 요코. 내심 너무 심했나 하면서도 그 후의 전개에 설레는 나. 슬슬 쫓아갈까. 나도 혼자서는 조금 무서워서 달려서 돌아간다. 먼저 도착한 요코가 울상이 되어 떠들고 있다. 담임선생님이 요코를 달래면서 돌아온 나에게 상황을 물어온다. 나는 그네에 검은 옷에 양갈래 머리의 여자가 있었어요. 잠깐 딴 데 봤다 보니까 사라졌어요. 하며 조금 흥분한 듯 전했다. 선생님은 요코에게 너도 봤어? 라고 물었고 요코는 울면서 네 라고 중얼거린다. 여기서 나오토가 그거 아까 나도 봤어 라고 태연하게 끼어든다. 비겁한 놈. 예상외로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소 초조했는데 슬슬 사실을 밝히려는 찰나 공교롭게도 상황을 보러 온 교장 선생님이 등장한다. 이 교장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순진한 건지 좋으라고 한 말들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다. 이야기가 살짝 빗나가지만 내가 3학년 때 전교 조회에서 6학년생 중에 후코다 도시코 학생을 메탈 두더지라고 부르면서 놀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한테 그런 별명을 붙여 조롱하면 안 돼요. 그런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붙였던 별명이었던 메탈 두더지는 전교생이 다 알게 된다. 가여운 후코다 도시코 누나는 일약 스타덤에 올라
우리 같은 밑에 학년에게서도 메탈 두더지 누나라고 불리게 되고 말았다. 그런 사람인지 이번에도 교장의 선의가 폭발한다. 이렇게 모두가 겁에 질려 있는 와중에 숙박학습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중지하고 부모님들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세요. 라며 뜻밖의 중지를 선언했다. 이래 중차대함에 새파랗게 질린 우리들은 이렇다면 거짓말로 일관하는 수밖에 라고 결의하고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는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일의 발단이 나의 부질없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말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 반복하다가 끝을 냈다. 아마 부모님에게는 들킨 것 같았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그다지 추궁당하지는 않았다. 그저 반성해라, 교훈으로 삼아라 정도였다. 부모님의 방임주의에 기본적으로 내게 물렀던 게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당연하게도 학교는 그 이야기로 화제였다. 귀신이 나와서 숙박학습이 중지되었는데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쪽이 이상하다. 하물며 작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반면 우리들 셋은 우울했다. 이제 와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쭐해서 떠들고 다닐 수도 없다. 게다가 시계로는 자기가 출발하기도 전에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죄책감도 그다지 없었고 큰일 났네 정도의 태도를 보여 조금 열이 받았다. 아무튼 평소라면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녔을 우리들이 얌전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 소동의 신빙성은 높아져서 그 한 주 내내 소란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요코는 영감소녀의 본 모습을 발휘하듯 액막이라면서 집에서 소금을 가져오거나 어디서 났는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오거나 하면서 부산을 떨어댔다. 자기네 집은 절인데. 다음 주 월요일 전교 조회에서 교장이 말했다. 귀신 이야기로 학교가 들썩이고 있습니다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이 학교는 공동묘지를 밀고 그 위에 지어져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기 쉬운 장소입니다. 충격을 받는다. 지금까지 그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었다. 묘지 위에 지은 학교가 정말이었다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이었다. 부모님이 그 학교 졸업생인 학생도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애들도 많지만 부모에게 듣는 것과 교장의 입을 통해 전교 조회에서 듣는 것은 그 충격의 정도가 다르다. 결국 다시 교장의 선의가 폭발하고 귀신 소동은 종식되기는커녕 오히려 박차를 가하는 꼴이 되고 만다. 학교는 발칵 뒤집어진다. 그 학교에 원래는 없었던 검은 원피스에 양갈래머리 여자의 목격담이 전해지게 된다. 2학년 아이가 봤다느니 6학년 형이 봤다는 둥. 매일처럼 새로운 목격 정보가 난무한다. 분명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들은 녀석들의 거짓말이겠지만 망상에 사로잡힌 초딩들의 힘은 엄청나서 목격담은 끊이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긋지긋해져서 이제 그만들 좀 하지. 그건 우리가 만든 거짓말이라고. 라고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본분도 잊은 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녀석들을 거짓말쟁이라고 경멸하기까지 했다. 우리 셋은 방과 후가 되면 야구부실에 모여서 빨리 좀 잊어버려주면 좋겠다. 뭔가 다른 화제거리 없을까? 상의하게 된다. 나오토는 어제 동생도 봤다고 하더라.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봤대. 교실에 돌아오면서 뒤를 돌아봤다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대. 라며 쓴 웃음을 섞어 말한다. 그래서 내가 겁쟁이 자식아, 귀신이 화장실을 가냐? 잘못 본 거겠지. 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나도 화나서 그건 우리가 만든 거짓말이라고 말할 뻔했다니까. 나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는다. 나오토가 계속해서 말한다. 근데 그 귀신, 검은 원피스 양갈래 머리, 정말 거짓말이지? 뭐? 너도 같이 얘기해서 만든 거잖아. 아니, 그렇긴 해도 뭔가 모두가 전부 우리들이 생각했던 귀신을 본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해? 그때 우리가 애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퍼진 거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학교 안에서 똑같은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게 기분 나빠.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한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작은 학교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지가 정확히 전해졌을 거라고 말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옮겨 말하기 게임 같은 거야. 서로 납득시키며 그날은 끝을 맺는다. 다음 날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시게루가 기운이 없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시게루는 직접 거짓말에는 가담하지 않은 탓인지 나와 나오토와는 다르게 비교적 태연하게 이 상황을 오히려 재밌어하고 있었다. 그런 시게루가 너무나 조용해서 쉬는 시간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시원치 않은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방과 후까지 시게루의 모습은 그대로였고 언제나처럼 부실이라는 이름의 조립식 건물로, 그리고 언제나처럼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에 셋이 나란히 앉았다. 연습이 시작되기 전 아직 아무도 모이지 않은 부실에 일찌감치 모여 쓸데없는 말들을 해댄다. 그것이 우리 셋의 일상이다. 나는 연습용 야구 배트를 손에 쥔다. 나오토는 글러브를 끼고 눈앞의 벽에 야구공을 가지고 벽치기를 반복한다. 시게루는 어두운 얼굴이었다. 시게루 뭐야? 뭔 일 있었어? 나오토가 튕겨져 온 야구공을 다시 손에 쥐면서 시게루에게 말을 건다. 어제 말이야. 시게루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면서 띄엄띄엄 말하기 시작한다. 어제 학부모회에서 미니 배구 시합이 있어서 엄마가 선수라 나도 학교에 따라왔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옆에서 배구공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점점 질리는 거야. 봤더니 온 애들이라곤 저학년밖에 없었어. 그치? 그치라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오토는 시게루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야구공을 던졌다 받았다 한다. 그래서 할 일도 없어서 밤에 학교를 탐험해보고 싶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교실로 갔어. 불 켜면 안 되니까 어두운 채로. 그건 이해가 가네. 나쁜 짓 하는 느낌이 드니까. 공을 던지고 받는다. 그런데 체육관에서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과학실 있잖아.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 나는 그때 나 말고도 지겨워서 같은 생각을 한 놈이 있나 보다 싶어 과학실로 갔지. 그리고 과학실에 가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 잠겨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아까 그건 뭐냐고. 그러고 보니 문소리도 안 났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져서 바로 그 귀신이 생각난 거야. 그때의 일을 떠올렸는지 시게루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나오토가 야구공을 던지고 받는다. 아무래도 부실이 추워지는 느낌이 들어 나는 조금 힘있는 소리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잖아.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난 무서워져서 체육관까지 달려서 돌아왔어.
체육관 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랬더니 과학실 문이 열리면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왔어. 등줄기로 소름이 돋는다. 나는 정색하면서 반박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막듯 시게루가 빠르게 짓거린다. 안다고, 거짓말인 거. 나도 같이 생각한 거잖아. 그래도 봤다니까. 우리들이 만든 귀신을 말이야. 이게 뭐냐고. 시게루는 울상이 된다. 나는 그 분위기를 참을 수가 없어 시게루보다 더 빠르게 큰 소리로 뭐냐니, 난들 알겠냐? 너 임마 이상해. 자기 거짓말에 무서워하고 원래부터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손에 쥔 배트를 휘둘렀다. 메마른 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소리로 부실에 울려 퍼진다. 어느새인지 나오토가 벽치기 하던 소리가 멈춰 있다. 언제부터? 시게루가 말하는 중에? 발밑을 보니 공이 신발 옆에 멈춰 있다. 문득 나오토 쪽으로 얼굴을 향한다. 나오토는 시게루의 반대쪽 벽, 부실 안쪽을 바라보고 있다. 나오토의 눈은 더 이상 벌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크게 뜨고 있었고 입술은 심상치 않게 떨리고 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등줄기가 얼어붙는 느낌을. 온몸에 털이 일어선다든가 닭살이 돋는다나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정말로 전부 그 말대로였다. 나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천천히 돌아본다. 나오토가 보고 있는 부실 안쪽을. 시게루도 나와 같이 천천히 그쪽을 돌아본다. 있다. 부실 구석 어두운 곳에 여러 상장이 걸린 벽 앞에 내가, 우리들이 생각해서 만든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자마자 시게루는 소리를 지르며 엎어지듯 부실을 뛰쳐나간다. 그 소리를 신호로 나오토도 튕겨지듯 일어나더니 시게루의 뒤를 쫓아나간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엉덩이가 벤치에 달라붙은 것처럼. 눈도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검은 원피스를 입은 양갈래 머리의 여자애였다. 나는 한심할 정도로 떨리는 소리로 말한다. 뭐야? 어째서 있는 거야?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나온다. 그만해. 거짓말이라고. 한 번 목소리가 나오자 토하듯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거짓말이야 너는. 거짓말. 사라져. 사라지라고. 사라져. 마지막엔 울면서 소리쳤다. 그것은 왠지 어떤 얼굴이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슬픈 표정을 하더니 사라졌다. 울면서 소리쳐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거린다.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리며 부실을 나오니 나오토와 시게루가 울면서 서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둘은 바짝 붙어서서 손까지 서로 잡고 눈물로 글썽글썽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도 걔네들이 보는 시점에선 별반 다를 거 없었을 것이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직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둘에게 사라졌어 라고 말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연습 시간이 된 건지 달려온 4학년짜리 아이가 부실의 문을 연다. 와글거리며 다른 녀석들도 모여들고 평소대로 연습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우리들은 뭔가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으로 언제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 뒤로는 정말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귀신 이야기도 사라지고 우리들은 이듬해 봄에 6학년이 된다. 아쉽지만 요코는 영감소녀 그대로 남았다. 교장은 그해 봄에 정년퇴직한다. 이임식에서는 교사 생활 마지막 해는
너희들 때문에 힘든 1년이었다. 라고 말하는 정말 끝까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교장이었다. 결국 그게 뭐였는지는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무언가에 우리들의 상상이 우연히 겹쳐버린 것인가? 나의 말 한마디에 사라졌다는 것은 전자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 후에도 이 귀신을 볼 일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녀는 나의 인생에서 가끔씩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싶다.